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스페인어.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각. 자, 오늘은요, 트럼프 아베 앞세워, 문재인 정권 제거작전 돌입하나,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위기 관련해서 좀 방송을 해달라 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권 교체 작업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듯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일본이 어떻게 이 반응을 할 거냐, 뭐, 그랬을 때, 뭐, 한국에 어떤 쓰나미들이 몰려올 거냐, 뭐, 그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한국의 그런 경제 폭락 시나리오, 그 문재인 정권 교체 시나리오는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에 보복 검토 중인 일본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7월 26일자 기사인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 구 신일철 죽음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일이 다음 달 8월 4일부터입니다. 8월 4일 이후부터는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해당 기업은 무대응인 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로 보복 대응하면서 한일 관계는 거의 파국을 맞았다. 이제 8월 4일 이후로 이제 그 일본 제철의 그런 국내 자산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 8월 4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이후에 그런 거를 현금화를 한다면은 일본도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반일해가지고 이 정권을 부양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미니 대선 내년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미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각을 할 거예요. 매각을 안 하면은 그 불만 칼날이 문재인 정권한테 날아오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월 28일자 기사 보니까 평창의 한 식물원에 그 아베 총리가 소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사죄하는 이런 또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베 사죄상 사실이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 미친다. 끝난다는 거지. 국제 의전에 비춰볼 때 그런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한국 보복 조치 검토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문재인을 파면한다. 네이버 실시간 1위로 급상승했다. 부동산 관련해서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지기 이름 써놓고 이렇게 신발 던지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열받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이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일본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금들 조달을 끊어버리든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금 대출 못 해주겠어. 혹은 기존에 그 자금 대출해 같은 거, 야, 그냥 빨리 갚아. 알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갚아, 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 회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한국 기업들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량의 실업자가 생길 거고, 그러면은 대량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대출금 못 갚으니까 아파트 갑자기 이제 회수가 들어오겠지.
혹은 뭐 자살하든지 뭐 자살자가 늘어날 거고 아파트 뭐 급매가 나올 거다. 뭐 한두 개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폭락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세금은 왕창 올랐는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은 폭락을 하면요. 어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겠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은 이제 뭐 순식간에 폭락하고 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아마 8월 이후부터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몰라도 국제 정세만 보면은 뭐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저축은행들의 자금이 뭡니까? 일본의 그 저금리 자금을 땡겨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뭐, 야, 씨, 뭐, 관계 끊자고, 야, 필요 없어. 돈 다 회수해.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대출 땡긴 사람들도 갑자기, 야, 상환하라고, 그렇게 압력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아파트 팔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은 올라갔지, 일자리는 잘렸지, 계속 상환 들어오지. 그러면 자살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파트 가격, 뭐, 부동산 가격도 버블이 폭락할 거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예. 자, 이게는 뭐, 그 파국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했던 한국 외교관 실명 얼굴 공개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뉴질랜드가 이 파이브 아이즈를 해가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5개 국가가 이 영연방 국가,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형제해가지고 이 1급 기밀 나누는 회사 국가들인데, 거기서 그 중에 제일 약체가 이제 뉴질랜드인데 성추행 한국 외교관 실명을 공개해버렸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기 뉴질랜드 방송에서 또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을 딱 찍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 문재인 정권 제거하겠다고 이 파이브 아이즈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딱 짜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페미니스트 자체가 문재인 박원순 사건의 침묵, 뭐 이래가지고 기사가 또 났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 왜 문재인을 딱 이렇게 찍었겠습니까? 이 CNN이 좌파 매체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당 성향이고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뭐 그런 애들, 뭐 일루미나티, 뭐 그런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매체인데, 거기서 이 문재인을 딱 찍어가지고 저격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런 뭐 일루미나티, 국제 뭐 그런 암흑 세력, 뭐 그런 데서도 문재인을 필요 없다. 아이, 저런 찐따 같으면 버리자고 이제 합의가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브 아이즈 여기서도 문재인 제거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고, 뭐 일루미나티, 국제 그림자 뭐 정부 혹은 미국의 민주당 계열 뭐 이쪽에서도 문재인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뭐 합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삼각 파도가 이제 여기 일본 뭐 파이브 아이즈, 국제 일루미나티, 그런 그림자 세력, 암흑 세력 이런 데서 동시에 문재인 제거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F-35A를 사니까 40대 사면서 군사용 통신위성을 한 대를 공짜로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우주 발사체 연료 제한 족쇄가 풀렸다 기사가 7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고체 연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제작 가능해졌고, 장거리 SLBM 뭐 이것도 제작 가능해졌고, 각종 군사용 위성도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우주협정 체결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주 기술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탄도 중량 제한도 없애버려 가지고 한국이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 배가가 됐습니다. 다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장거리 800km에서 800km 떨어진 곳에서 3m 이내에 탄착하고 지하 뭐 한 100에서 300m까지 관통하는 이런 미사일도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이, 시진핑이 지하 벙커도 다 뚫을 수 있는 이런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사거리 800km면 뭐 중국까지 때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거리 1600km, 2000km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고
뭐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냐면은 그 한국방위산업학회 홍보이사입니다. 그래도 저도 군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합니다. 국방과학 연구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저렴한 용어를,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저렴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30, 40대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쉽게 설명해드리고 큰 맥락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 2020년 중공 붕괴한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미국의 군사정치 전문가죠. 학자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중국 공산당 해체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이 무너지면은 이게 한미연합사가 북한하고 만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이면 한국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역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군사력 증강 사업에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서명했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 미국을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주면서 문재인 정권의 교체 작업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한 열리면은 북한에 들어가려고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청년 리더 클럽 1기를 모집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목금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12시간인데 10만원입니다. 5호선 공동역 5번 출구에서 하고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오십시오. 우리 중장년층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북한이 열리고 만주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저거 넉넉고 그냥 좌파들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럽게 공부 안 하십니다. 책도 안 보시고. 그래가지고 나라 살려주겠습니까? 그 2기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기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인데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녀분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이충원 박사님도 강의를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하루만이라도 좀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된다. 자,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이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런 책들을 좀 사서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사정을 드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강력해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되면요. 북한 애들은 점점 똑똑해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북한 가서 가르치면 애들이 목숨 걸고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한국 애들은 저 나라 역사도 모르면요. 한국 애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예? 바보 되고 그냥 북한 애들 밑에 가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역사 공부 시킵니다.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대한독립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런 책은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인 순간인 것 같지만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은 키우고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는 작업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서 공부하시고 자녀분들도 좀 보내시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 구매는 010-6832-0325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윈윈 미디어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들 좀 보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